매일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힘겹게 눈을 뜹니다. 지옥철에 몸을 싣고 회사에 도착해 상사의 눈치를 보며 하루 종일 일하죠. 그렇게 한 달을 버티면 통장에 월급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카드값, 대출이자, 생활비가 빠져나가면 통장은 다시 텅장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저 정진우도 30대 초반까지는 정확히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라고요. 그런데 왜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질까요? 왜 부자들은 놀면서도 돈을 버는데 우리는 뼈 빠지게 일해도 제자리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가 돈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에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지만 평생 금전적으로 시달렸던 가난한 아빠. 다른 한 분은 중학교도 못 마쳤지만 하와이 최고의 거부가 된 부자 아빠였습니다. 이 두 분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가난한 아빠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라. 반면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죠. 돈이 부족한 것이야말로 모든 악의 근원이다. 돈이 너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 이 한 문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감정에 지배당합니다. 바로 두려움과 욕망입니다. 돈이 없을까봐 두려워서 원치 않는 직장에 나가고 월급이 들어오면 그동안 사고 싶었던 물건들에 대한 욕망이 솟구치죠.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쥐경주, 즉 래트레이스라고 부릅니다. 이 쳇바퀴를 멈추려면 자신의 감정을 직시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너무 쉽다고요? 회계학적인 정의 말고 아주 단순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산은 내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부채는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채를 사면서 자산이라고 착각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아파트는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많은 분들이 자산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기요사키의 기준으로는 부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고요? 매달 대출이자, 재산세, 관리비, 유지보수비로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깔고 앉아있는 돈은 나에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집을 사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현금 흐름입니다. 부자들은 자산 항목을 먼저 채웁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임대 수익, 지적 재산권 등이죠. 여기서 나오는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때 비로소 경제적 자유가 시작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이 늘어나면 지출도 같이 늘어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결국 겉모습만 부자처럼 보이는 가난한 상태가 되는 거죠. 맥도날드의 창업자 레이 크록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 사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햄버거 장사요 라고 답했죠.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사업은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사업은 다릅니다. 직업은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고 사업은 내 자산을 키우는 것입니다. 낮에는 직장을 다니더라도 퇴근 후에는 내 자산 항목을 튼튼하게 만드는 나만의 사업을 해야 합니다. 부자 아빠가 알려준 또 하나의 비밀은 바로 법인입니다. 직장인은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씁니다. 가장 많은 세금을 가장 먼저 뜯기죠. 하지만 기업을 가진 부자들은 다릅니다. 돈을 벌고 쓸 돈을 다 쓰고 난 뒤에 남은 돈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이 순서의 차이가 수십 년간 쌓이면 어마어마한 부의 격차를 만듭니다. 법을 어기라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게임의 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회가 오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금융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돈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협상력, 그리고 기회를 보는 눈으로 없던 돈을 창조합니다.
저 역시 첫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수중에 돈이 거의 없었지만 경매와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산을 취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돈은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젊은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단순히 월급 몇 푼 더 받으려고 이직하지 마세요. 대신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직장을 선택하세요. 세일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평생 가는 자산이 됩니다. 부자 아빠는 말했습니다. 재능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햄버거를 굽는 기술만 알지 햄버거를 파는 기술을 모르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천이 안 되시나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잃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평생 자전거를 못 탔을 겁니다. 부자들은 실패를 통해 배웁니다. 실패는 성공 과정의 일부이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적은 바쁜 척하는 게으름입니다. 너무 바빠서 돈 관리할 시간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문제를 회피하는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냉소주의자들의 말에 귀를 닫으세요. 그거 위험해, 사기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비평가는 분석하지만 부자는 행동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첫째, 소비 습관을 멈추세요. 내가 사는 물건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그 돈을 종잣돈으로 만드세요. 명품 가방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가방을 산 회사의 주식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둘째, 금융 지식을 쌓으세요. 책을 읽고 세미나에 가고 멘토를 찾으세요. 유튜브만 보지 말고 실제로 경제신문을 읽고 용어를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 30분씩 경제기사를 읽는 습관이 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셋째,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1,000만 원이 없으면 1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없으면 10만 원으로라도 투자를 경험해 보세요. 시장에 참여해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잃어도 되는 돈으로 수업료를 낸다고 생각하세요. 그 경험이 쌓여 나중에 큰 돈을 다룰 그릇이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나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작동을 멈춥니다. 대신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세요. 질문하는 순간 뇌는 답을 찾기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말버릇입니다. 우리는 모두 두 가지 위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쓸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쾌락에 쓰면 가난해질 것이고, 배우고 자산을 구축하는 데 쓰면 부자가 될 것입니다.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고 싶으신가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제가 경제적 자유를 그토록 원했던 이유는 돈 그 자체보다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아픈 아이 곁을 떠나 일터로 가야 하는 슬픔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야 할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강력한 이유를 찾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행동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지옥철에 오르더라도 마음속에는 자산가가 되겠다는 씨앗을 품고 출근하세요. 그리고 퇴근 후에는 그 씨앗에 물을 주세요. 세상은 행동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자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학교 교육의 한계를 넘어 스스로 금융지능을 깨우세요. 가난한 아빠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부자 아빠의 사고방식을 장착하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부자는 자산을 산다. 둘째, 부채와 자산을 구분하라. 셋째, 나만의 사업을 가져라. 넷째,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배움을 위해 일하라. 이 원칙들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자유는 먼 꿈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현실입니다. 35세인 저도 해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지갑을 열어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행동이 위대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잠자던 금융 본능을 깨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나는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라고 적어 선언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